안녕하세요. 태평양의 문단의 코벨입니다. 올해 여름은 좀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길고 유난히 더웠죠? 이제 여름이 좀 끝나나 싶더니만 어느덧 공기가 선선한 게 가을의 한복판에 정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흔히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살찌우는 것도 꽤나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 라디오를 들으면 마음을 살찌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문학도들이 떠들어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인문학도들이 떠들어대는 거니까 조금은 그 근처에라도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분 느껴보실 수 있게 저희가 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름. 요새 찌는 건 다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마음도 찌는 걸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오늘도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평양 인문단 8회 지금 시작합니다. 태평양 인문단 8회가 시작됐습니다. 첫 시간은 먼저 주사부리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두 분한테 좀 간단하게 질문 먼저 드릴게요. 발화 문제 두 분 다 영화 좋아하나요? 네, 저는 좋아하죠, 영화, 영화. 그렇다면 두 분 다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극장에서 영화를 몇 편이나 봤는지 궁금하고요. 음, 그 중에서 한국 영화 몇 편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 영화요. 제가 올해 한국 영화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예, 영화관을 가본 지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검색을 해보니, 결제한 내역 이런 거 검색해보니까 음, 작년에 가고 오래 안 갔나? 올해는 영화관을 간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올해 예. 우리 그 방송 때문에 아바타 보지 않았나요? 아바타. 아바타 작년 이야기 아니에요? 작년이었나요? 이 양반이 큰일 났네. 아바타가 시간. 가장 최근이고요. 그게 그 정도로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본 게 손에 꼽습니다, 전 이게. 아바타를 초에 처음 봤기 때문에, 올해 초에 봤기 예. 때문에, 그럼 예, 올해 영화관 간 거는 저도 아바타를 본 것 같은데, 예. 봤는데, 그러면 한국 영화는 없네요. 그러면은 영화 한 편 봤는데 그 중에서 아바타만 보고 한국 영화 한 편도 없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쵸, 예. 네, 그렇군요. 바울아는 어떻습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었었는데, 그리고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래도 한번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보니까 영화는 한 4개, 5개 영화관 그래도 극장에 갔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그리고 한국 영화는 2편을 봤습니다. 범죄도시. 범죄도시를 캐나다 밴쿠버에서 봤었고요. 범죄도시 3요. 그래서 네. 범죄도시를 봤었고 또 그다음에 밴쿠버에서 보셨군요. 네. 밴쿠버에서도 이제 다국적인 그 영화를 이제 그 상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영어 자막이 있고 한국어니까 원어 그대로 한국어를 들으면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음, 최근에는 1947 보스턴을 불과 며칠 전에 봤습니다. 네. 아, 네, 그렇게 2편 봤네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극장에서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원래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영화를 보는 건 저도 처음인데요. 1월부터 지금까지 극장에서 약 90여 편의 영화를 관람했고요. 100편을 채우는 게 목표인데 아무래도 큰 어려움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거의 직업 수준 아닌가요? 아마 지금은 제가 평소보다 좀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서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왜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는지를 좀 말해드릴게요. 음, 두 분 다 이렇게 극장에 간 게 한 명은 한 번도 없다 그러고 두 편, 세 편인데 고작 많아 두 분이서 이런 식으로 이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건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2010년대 말까지 해마다 꾸준히 1,000만 돌파 영화가 나오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아카데미 수상을 하는 등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말한 게 불과 몇 년 그렇죠. 전인데요.
음. 2023년 현재 한국 영화는 1,000만은커녕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하는 영화가 대다수입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린 차원에서 간단히 좀 짚어볼게요. 음. 작년에는 수많은 한국 영화 중에서 8편만이 손익분기점을 넘었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범죄도시 2, 그건 1,200만을 좀 넘게 받고, 추석에 개봉한 공조 2는 한 700만 명 좀 못되게 좀 봤습니다. 이거 많이 들었죠? 예. 근데 나머지 6편은 손익분기는 넘었지만 대박 흥행이라고 하기엔 좀 아쉬운 성적이에요. 명량의 후속작인 한산용의 출연은 손익분기가 600만이었는데 726만 명이 봤고요. 음. 이정재의 첫 감독 데뷔작인 헌트는 손익분기는 420만인데 435만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올빼미는 손익분기 210만에 320만 명, 마니어2는 손익분기 200만에 280만 명,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손익분기 120만에 189만 명, 아, 645라는 코미디 영화는 손익분기 160만에 198만 명. 이런 식으로 와, 육사를 어, 많이 남, 봤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봤죠. 예. 어, 나머지 6편은 흥행은 했지만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조금 남긴 정도지 대박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흥행은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극장가 박스 오피스 탑 10을 간단히 좀 훑어보면요. 1위 범죄도시 3, 음, 1068만 정도 봤네요. 예. 그리고 음, 2위는 엘리멘탈 723만 명, 3위 스즈메의 문단속 555만 명, 4위 밀수 514만 명, 5위 더 퍼스트 슬램덩크 475만 명, 이건 다 6위 봤고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420만 명, 7위 미션 임파서블 7 402만 명, 8위 콘크리트 유토피아 384만 명, 9위 아바타 물의 길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흥행 수치인데요. 349만 명. 작년엔 700만 명이 보고 올해 340만 명이 봤다는 거죠. 10위는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321만 명인데요.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가 3개밖에 안 돼요. 그나마 모두 다 5월 이후에 나온 영화들이에요. 그전에는 300만 명 이상 본 영화조차들 없었어요. 10월 현재까지도 500만 명 이상 본 건 범죄도시 3하고 밀수 2개밖에 없어요. 심지어 상반기 박스 오피스에는 스즈메의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귀멸의 칼날 극장판 등 일본 애니메이션이 예매율 1위, 3위를 다 차지하는 전례 없는 현상까지 발생했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의 그런 흥행 성적이 좀 위태위태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일명 영준위 자료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 매출액은 2,122억 원으로 관객 수 2,105만 명인데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54% 수준이고요. 별반 관객 수, 수준이네요. 네, 절반 수준이고요. 관객 수도 음. 마찬가지로 절반 수준입니다. 음, 그리고 한국 영화 매출액은 전체 그 매출액 중에서 35%밖에 안 됩니다. 반면 외국 영화는 그만큼 높다는 얘기겠죠. 현재 그 전체 한국 영화 산업 매출액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70%까지 회복됐다고 해요. 극장 산업은. 근데 그렇구나. 한국 영화 매출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음, 이렇듯이 그 몇 년 사이에 예전 같으면 심심하면 700만, 800만도 찍고 1,000만 영화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과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선은 뭐 제가 얘기를 해보면 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비싸죠. 일단은 영화관 가격이 예전과 같지 않죠. 이 그렇죠.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죠.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 우리 영화 보러 가면 한 주말에 보면 10,000원 아니면 11,000원 될까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주말에 보면 16,000원까지 하고 있잖아요. 거의 50% 체감상 50% 정도는 오른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50%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혼자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2명 이상 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뭐 특히 연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결제하고 그럴 경우 많은데 그럼 5천 원이 올랐으면 2개 하면 10,000원 오른 셈이고 그게 3명이면 15,000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체감상으로 그 받아들이는 액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거고 일단 티켓 값이 비싸다.
단순히 그 티켓 값이 비싸다 이상의 맞물린 상황이 우리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코로나 이후에 먹고 살기가 너무 비싼데 더군다나 외식도 비싸고 우리의 살림살이는 예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는데 영화값은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영화를 보는데 이제 조금 음, 신중해지게 되죠. 예전에 그냥 뭐 할 일 없으면 영화나 보러 가자의 그런 마인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참고로 제가 지금 그 극장 티켓값 인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중요하죠. 코로나19,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기본 요금은 10,000원이었습니다. 평일에. 예. 근데 2020년에 코로나로 관객이 줄어들자, 그 영업 손실과 그런 인건비 등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에 12,000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바로 그 음. 다음 해에 1,000원 더 인상해서 13,000원, 그 다음에 또 인상해서 14,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지금은 어, 평일 기준으로는 14,000원, 주말에는 15,000원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3년 사이에 무려 3번이나 가격이 인상됐고요. 그 어, 인상률은 따지자면 무려 40%입니다. 그렇죠. 그 이 삼, 40%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체감은 거의 50%로 느껴진다. 그런 그쵸. 그렇죠. 거죠. 예. 예. 뭐 4천 원 그러니까 오르나 5천 원 오르나 그런 거잖아요. 음, 3년 동안의 인상률이 10년치의 인상폭 모두 합친 것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예. 이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극장가에서 내세우는 이유는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인건비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 음흠. 이 이유가 납득이 되시는지, 그리고 현재 관람료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이런 음, 관람료 인상이 관객이 지금 한국 영화를 안 보고 외면하기 시작한 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지 좀 정식으로 음. 질문 드리고 싶네요. 예. 아, 그러면 혹시 바라님, 혹시 캐나다에서는 영화 극장값이 얼마나 돼요? 그것도 제가 이번에 이 주제에 맞춰서 조금 준비를 해왔거든요. 예, 이게 이 캐나다 영화 가격은 거기도 이제 주말이나 평일이 좀 다른데 예, 이제 평일은 15달러, 그러니까 텍스 포함해서 한 15,000원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랑. 그렇죠. 비싸네요. 이게, 예. 왜냐면 주말에는 제가, 좀 더 비싸고. 예, 근데 어, 화요일은 좀 특별한 게 화요일 날은 영화를 좀 할인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뭐 10달러, 11달러에 볼 수 있거든요. 화요일 날만. 시간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네네. 어허, 그때는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11,000원이면 한 편을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음, 싸게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물가를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나라랑 지금 제가 액면가로도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캐나다 물가는 한국보다 비싸니까 사실 이제 영화 가격은 캐나다 영화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더 합리적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참고로 하나 아니, 덧붙이면 미국 영화는 여기서 한 1, 2달러 정도만 더 붙이면 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아, 그니까, 캐나다, 저도 대충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가격이 유달리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상업적인 측면도 있고 인건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올린 것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비싸진 티켓값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를 전반적으로 안 본다, 영화관을 잘 안 간다 이런 것보다는 뭐 한국 영화로만 보면 저는 좀 영화가 재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14,000원, 15,000원 주고 볼 만한 영화가 아니다. 이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 10,000원 정도는 내고 볼 만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가요? 기존에는. 그쵸. 아니, 근데 이게 뭐, 14,000원, 15,000원으로 정도면 저는 오펜하이머는 볼 것 같아요. 예. 재밌다고 하고, 그런 영화를 저는 아직 안 봤지만, 볼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문의 영광이라든지, 비슷하게, 추석 아, 때 개봉했던, 그런 영화를 15,000원 주고 본다? 아, 전 안 할 것 같아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전반적으로 티켓값이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볼만한 영화면은 영화를 매일매일 가는 것도 아닌데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한국 영화가 이렇게 위기론이 나온 거는 한두 해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본적에는 재미없는 영화, 그 영화가 재미없다 한국 영화는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는 이따가 제가 또 좀 구체적으로 좀 예, 질문을 예. 드릴게요. 예.
바로 같은 경우에 아까 캐나다 영화 물가를 말해주셨는데, 그렇게 자국 영화, 캐나다 자국 영화하고 미국 영화하고 가격이 달라요? 미국에서 영화 아, 관람가를 말해준 거죠. 네. 음. 미국 내의 그 영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 예. 티켓 값을 말해준 거죠. 음. 예. 캐나다나 미국에는 그런 저희처럼 뭐 아까 화요일 할인 얘기하시는데 조조 할인 같은 개념은 없나요? 조조 할인은 없지만, 방금 말해같이 요일, 그 화요일 할인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클래식한 영화들 있잖아요. 오래된 영화들은 네네네. 이 밤늦게 심야에 좀 싸게, 뭐 $10 내로 이렇게 틀어주는 경우가 음, 있습니다. 네. 음, 예. 그냥 좀 궁금해서 음, 여쭤봤어요. 저도 뭐 여러분하고 뭐 크게 뭐 다른 생각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가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3년 새에 3번이나 인상되고,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극장을 사는데 신중해진 것 같아요. 8천 원 정도면 뭐 그냥 시간 때우려고 큰 부담 없이 가서 볼 수 있는 정도였죠. 뭐 5천 원이면 뭐 더할 나위 없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극장 가면은 영화만 보는 게 아니니까 뭐 간식까지 먹고 2명이서 보면 5만 원 이상은 우습죠. 예. 이거 말씀드렸던 이유도 뭐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뭐 이제 뭐 격리를 해야 되고 뭐 폐쇄된 곳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틀어 밖에서 TV를 보고 뭐 OTT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쵸. 예. 예. OTT가 엄청 큰 시장이죠, 이제. 그렇죠. 뭐 넷플릭스의 그 코로나 때 성장세는 제가 지금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엄청났다고 하죠. 예. 그 생겨난 OTT도 굉장히 많죠. 국내 OTT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음. 근데 이런 식으로 OTT 구독료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한 만 비싸야 원이면 만 얼마 되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영화 한 편 값에 15,000원이라고 했으니 이런 식으로 영화 한 편 값에 안방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무한정으로 여러 편을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 가성비의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영화를 가는 거에도 신중해지고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뭐 SNS나 뭐 자신 어떤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영화에 대한 평가 같은 걸 찾아보고 검증된 영화 위주로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예전처럼 네, 예, 영화들도 이제 조금 이게 사람들이 입소문이 돌고 나서 흥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요새는 좀 많이 있죠. 예전에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일단 무조건 한번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있었는 반면 이제는 좀 이 아무래도 좀 비싸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나 방금 그 코벨이 말한 것처럼 입소문을 좀 듣고 나서 좀 뒤늦게 흥행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슬램덩크도 특히 그렇고요. 네, 그렇죠.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굉장히 흥행 돌풍을 일으켰죠. 예. 그냥 재밌는 첨언을 하자면은 그 영화 처음 개봉했을 때는 원래 이렇게 400만 명 이상 기록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초기 흥행 때는 우리 같이 이렇게 슬램덩크를 보고 자란 세대, 예. 음, 이른바 좀 요즘 같은 지금 아재들이죠. 그렇죠. 아재들이 그 영화에 열광을 했다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아직 만화라 책을 보고 자라지 않은 20대 여성들 위주로 지금 그 팬층이 굉장히 이동을 해서 그 후반부의 흥행 어떤 동력이나 그런 수치들은 전부 다 20대 여성들의 어떤 팬덤 문화로 이루어진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런 좀 특이한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그 티켓 값에 뭐 전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좀 어이없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극장에서 인상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 인건비 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매출이 그 코로나 이전에 70%까지 회복된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시 인하를 할까요? 극장에서? 안 절대로 하겠죠. 한 번 예. 올린 건 절대로 내리지 않죠. 우리 뭐 모든 그쵸. 게 그렇잖아요. 영화뿐만 아니라 올린 가격 내리는 경우 여러분도 보지 못했잖아요. 예. 예. 결국 내세운 이유는 뭐 좀 뭐 반만 만든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솔직히 시장 경제 차원에서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해요. 보통 수요가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 인하를 하거나 이벤트를 해서 손님을 더 끌어오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응. 그렇죠. 근데 손님이 안 오는데 그 손을 그렇죠. 음. 메꾼다고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더 옵니까? 예. 그게 그래서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예. 공산품 같은 상품은 원자재 값이 오르면 물건 값이 오르는 거 당연하죠. 근데 영화는 근데 이제
문화상품이고 이제 생활필수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면 그쵸. 안 보는 거예요. 이거 안 사도 되고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영화는 예, 영화는 언제든지 가장 그렇죠. 먼저 줄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줄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렸으면은 어떤 퀄리티로서 뭔가 감동이나 만족을 주는 그런 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특별히 채워지지도 않으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선택이 조금 좀 제외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또 다른 질문. 아까 뭐 간략하게 좀 언급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적절한 티켓 값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네.